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습 잘하는 법이 아니라 보습 루틴을 현실적으로 단순화하는 방법을 얘기해보려 해요. 보습 루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요. 아침에 바쁜 날에도 피부가 안 당기고 화장 위에도 들뜨지 않고 밤에 대충 했는데도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멀쩡한 상태. 근데 현실은 어떻죠? 제품은 계속 늘어나고 단계는 복잡해지고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말에 휘둘리다 보면 어느 순간 보습이 아니라 루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출근 중 20분, 퇴근 후 10분,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건 사실 몇 가지 패턴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습을 덜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는 방식으로 줄여볼 겁니다. 피부가 예민해지는 포인트는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서 내 피부가 편해지는 루틴으로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뭘 빼야 하는지, 어떤 단계는 고정이고 어떤 단계는 상황별인지, 그리고 선크림, 화장했을 때 보습을 어떻게 덧바르는 게 깔끔한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목표는 하나예요. 하루 24시간 중 보습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면서도 피부 컨디션은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보습을 제대로 하는 방법, 화장품 연구원 관점으로 정리해 볼게요. 요즘 보습 정보는 너무나 많고 제품은 더 많고 루틴은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실제로는 복잡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변수만 늘어서 오히려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습은 딱 한 문장으로 끝나요. 물을 잡고 안 날아가게 잠그고 자주 반복한다. 저는 이걸 숫자로 2개, 3초, 3시간으로 기억하라고 말해요. 제품을 많이 사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덜 사게 만드는 말이죠.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루틴부터요. 뜨거운 물로 모공 열고 찬물로 닦고 수건으로 빡빡 닦는 건 보습 루틴이 아니라 건조하게 만드는 루틴입니다. 피부는 문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벽이 스트레스 받으면 회복 시간이 길어지는 구조에 더 가까워요. 특히 뜨거운 물은 장벽에 열 스트레스를 줘요. 피부 표면의 지질이 정렬된 구조가 흐트러지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늘어납니다. 연구에서 이거를 경피 수분 손실 증가로 설명하는데 쉽게 말해 물 새는 속도가 빨라지는 뜻이에요. 그 다음이 마찰이에요. 수건으로 뻑뻑 닦는 순간 각질층 표면이 불필요하게 깎이고 미세 자극이 누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기 제거를 닦는다고 표현하지 말고 찍어낸다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툭툭 누르고 끝. 세안. 물 온도도 중요해요. 차가운 물이 모공을 조여준다는 말은 체감일 뿐 보습 관점에서 도움되는 루틴은 아닙니다. 피부가 편한 건 대체로 미온수예요. 차갑거나 뜨거우면 자극으로 빨개짐이나 당김이 올라와요. 그리고 세정제도요. 세정력이 강한 계면활성제 조합을 오래 문지르면 피부의 자연 보습 성분과 지질이 같이 빠질 수 있어요. 특히 겨울에 몸이 가려워요 하는 분들 중에 샤워를 자주, 길게, 뜨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습을 잘하려면 의외로 덜 씻는 게 도움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핵심입니다. 세안 직후 피부 표면에 물이 남아있을 때 3초 안에 첫 단계를 올리세요. 물이 증발할 때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증발 전에 잡는 것이 보습 루틴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보습은 구조가 딱 2단이에요. 첫째는 함습, 둘째는 밀폐, 장벽. 함습은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이고 밀폐는 그 물이 날아가지 못하게 뚜껑을 덮는 역할입니다. 이 2단계가 같이 가야 촉촉함이 유지돼요. 함습 쪽 성분은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베타인, 판테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연구원 포인트는 히알루론산이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제형과 조합을 본다는 겁니다. 같은 성분도, 농도, 점도, 다른 보습제와의 밸런스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히알루론산은 분자 크기가 다양하죠. 큰 분자는 표면에서 필름감 위주, 작은 분자는 상대적으로 피부결 쪽 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보다 저분자, 복합 히알루론산 같은 설계 컨셉을 보고 내 피부가 끈적임 없이 쓸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둘째 단계인 장벽 밀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지질 조합이 핵심이에요. 각질층은 지질이 층층이 쌓인 라멜라 구조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 구조가 무너지면 당김이 심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어.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크림이 잠금 역할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개념 하나만 정리할게요. 보습제에는 보통 함습제, 물을 끌어오는 제형이고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제형, 그다음 증발을 막는 제형이 섞여 있어요. 건조가 심할수록 증발을 막는 제형의 비중이 중요해지고 지성이거나 트러블이 잘 나면 너무 무거운 증발을 막는
그런 장벽 제형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2개가 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을 여러 개 바르면 성분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연구원 입장에서는 향료, 에센셜 오일, 보존제, 추출물 같은 알레르겐 후보 노출이 그냥 누적됩니다. 제품 개수가 늘어날수록 예민해질 확률이 올라가요. 이제 질문 하나. 2개만 쓰면 수분감이 부족하다. 이때 정답은 보통 제품 추가가 아니라 덧바르는 간격이에요. 보습 체감 지속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이 2-3시간 정도의 당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시간 간격으로 얇게 덧바르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 당김이 온다고 덧바르려고 세수를 또 한다? 이건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먼지 조금 묻었다고 물로 씻는 순간 피부는 다시 증발 구간으로 들어가요. 덧바름의 핵심은 피부를 다시 리셋하지 말고 그 위에 보습을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화장을 했거나 선크림을 많이 발랐으면 보습제 덧바르기 껄끄러운데 이게 맞나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크림을 문지르면 밀리고 뭉치고 들뜨죠. 이유는 간단해요. 선크림이나 베이스가 만든 필름층 위에 오일, 크림 성분을 문지르면 필름이 깨지면서 서로가 엉겨붙습니다. 이럴 때 1번 해법은 부분 보습, 아주 소량을 눌러 바르는 방법이에요. 당기는 부위만, 예를 들면 눈가, 팔자, 볼에 쌀알만큼 찍고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서 올리세요. 코나 이마까지 전면 도포하면 뭉침 확률이 확 올라가니까 당김이 있는 부위만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2번 해법은 보습 스틱이나 밤이에요. 액상 크림보다 메이크업 파손이 덜한 편이라 덧바름이라기보다 얇게 코팅을 추가한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틱을 직접 문지르기보단 손끝이나 퍼프에 아주 소량 묻혀서 눌러서 얹으면 훨씬 깔끔해요. 그리고 저는 미스트는 기본적으로 비추천해요. 물이 증발할 때 오히려 더 당길 수 있거든요. 다만 정말 써야 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미스트를 1번에서 2번 아주 얇게 뿌려주시고 그 다음 퍼프로 눌러서 증발을 막고 그 위에 스틱이나 밤으로 아주 얇게 잠그면 뿌리고 끝이 아니라 뿌리고 잠그기까지 돼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많이 발랐던 날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조함이 조금 심할 때 선크림을 오히려 더 덧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이제 방금 소개해드렸던 방법으로 톡톡 덧바르는 방법, 살짝 쌀알만큼 바르는 방법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요약하자면 차단을 깨지 않으면서 당김만 부분적으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줄 결론입니다. 물 닿는 시간을 줄이고 미온수로 짧게 세안하고 3초 안에 함습을 한번 발라주고 장벽 크림 한번, 그리고 3시간마다 얇게 덧바르기. 화장이나 선크림이 있으면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 소량 눌러 바르기로 적당히 타협해서 바르면 됩니다. 제가 아직 화장품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기가 조금 껄끄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살짝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전성분을 확인하면서 제품을 추천할 때 무조건 이게 좋다 싫다 이런 걸로 갈리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정말 좋은 제품이나 제가 만든 제품이나 제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 있으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화장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